쭉 넘어가서 초인으로 넘어갈게요. 독일어로는 위버맨인데 이게 영어로 옮기면 좀 이상해져요. 영어로 옮기면 슈퍼맨이 됩니다. 그 영화가 떠오르잖아요. 슈퍼맨의 영화. 근데 그 영화랑 지금 초인하고는 전혀 달라요. 69쪽 초인 사상. 이와 같은 힘의 부단한 의지에 의해 생성과 소멸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생성과 소멸은 이렇게 등으로 동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동시. 이렇게 모아 힘의 의지는 변화하는 세계의 존재 법칙이다. 이게 이제 밑줄을 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의 의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존재 법칙은 말은 어렵으니까 풀어볼게요. 이 세계에 존재 있는 것들에 만약에 있기 위한 만약에 있다는 것을 법칙을 말하자면 그것은 오롯이 하나 네가 있는 것은 힘의 의지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힘의 의지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 줄 위에 보면 이런 힘의 의지가 없는 게 죽음이죠. 살고 있는 건 힘의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힘의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어떤 목적, 내가 힘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쓴다? 히틀러가 니체 사상을 가장 왜곡한 게 뭐냐면 강자의 도덕, 그런 걸 니체가 말하니까 여러분 저기에 힘이 센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소유하는 게 힘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바깥에 그 외향적인 거잖아요. 내재적인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초국하는 게 힘의 의지인데 그 말을 이제 초인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니체의 초인은 힘의 의지를 존재 근본 법칙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진짜 온몸으로 자기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인데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은 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네 번째 줄 밑에 보면 힘의 의지를 존재 법칙으로 삼는 실천가는 그러면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 전통적인 가치에 따르지 않아요. 이원론과 목적론에 따르지 않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가치는 아까 말했던 남들이 이걸 새롭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어떤 걸 정해주면 내가 가지.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정해주니까 가지. 근데 니체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할 때 더 신기한 건 네가 뭔가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는 그쪽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미 너는 이원론과 목적론에 따르는 것이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가 되나요? 소극적 니힐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체 사상을 잘 보시고 나중에 아이까지 가야 됩니다. 아이를 보셔야 제가 여기 있는 활동지에 아이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선별된 인간이라고 보고 그 아랫줄 한 줄 밑에 개인의 기호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진리나 선의 목적에 복종시키는 게 아닌 겁니다. 초인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목적론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두 줄 밑에 자 초인은 모든 것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선악의 피안에서 선악도 지금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너머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선악의 피안을 가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자유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평화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상태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보기로 두면 그걸 절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미리 적어두시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4자 단계라고 적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40쪽에 넘어가면 자 이제 그러면 초인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뭘 하는 사람인데 뭘 실천하는데 라고 하면 자 여러분 초인할 때 초자가 초가라는 뜻이거든요. 초가 초월 그걸 이렇게 내가 남을 넘어섰다. 내가 무엇을 넘어섰다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넘어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섯 번째 줄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인은 내가 남들보다 잘 살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보다 내가 내 스스로를 항상 극복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 밑에 보면
자기를 극복하는 바로 이게 초인의 가장 중요한 상태인데 이게 I의 상태입니다. 이게 I의 상태. 자기를 극복하는 상태. 초인 I의 상태인데 이제 제가 드린 활동지에 아래 칸 보면 41쪽 세 단계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는 낙타와 사자와 아이입니다. 낙타와 사자의 아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의 또 다른 복습이에요. 니체가 앞에서 했던 말 또 다른 복습입니다. 그럼 낙타는 이원론과 목적론을 아주 잘 따르는 그런 상태죠. 이원론과 목적론이 자기 삶의 가장 좋은 가치.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상태가 낙타 상태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상태. 자, 41쪽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억생 정신, 짐 깨나 지는 정신, 짐 깨나 지는 정신에게는 참고 견뎌야 할 무거운 짐이 허다하다. 근데 이거 참는 거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아요. 왜 기쁜 마음으로 참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 조금만 참으면 내한테 어떤 보상이 떨어질 거야. 내가 어떤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에서 우리는 쉬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도 어찌 보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내가 꼭 뭔가를 하고 나서 쉬어야 될까? 안 쉬어도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쭉 쉬어왔으니까는 내가 그렇게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내 몸의 실질적인 내 세포가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세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뇌일 수도 있겠지만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뭐 이쯤 되면 쉬어야 되겠다라고 진짜 세포가 말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프로세스도 다 남들이 말해놓은 거라는 거죠. In 1966, scientists conducted an experiment where they placed 5 monkeys in a room. In the room, they set up a ladder with some bananas on top. Whenever one of the monkeys climbed the ladder to get the bananas, the scientists sprayed the rest of the monkeys with cold water. The monkey would come down and the water would stop. When another monkey tried to climb, the cold water would be sprayed again. Eventually, whenever any monkey tried to climb the ladder, the others would beat him up to stop him. Then, the scientists replaced one of the monkeys with a new one. The new monkey, unaware of the cold water, tried to climb the ladder, but was immediately beaten by the other monkeys. He learned that climbing the ladder led to a beating, though he didn't know why. As the experiment continued, the scientists replaced all the original monkeys one by one. Each new monkey was beaten when it tried to climb the ladder, even though none of them had ever experienced the cold water. By the end, all the original monkeys were gone, the cold water had stopped, but none of the remaining monkeys would try to climb the ladder, nor would they let any other monkey do so. This behavior had become a tradition, even though none of them knew why. 내가 이 현실에서는 비록 이런 삶을 살지만 남한테 겸손하게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결국은 죽고 나서
좋은 보상을 받을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낙타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너가 최대로 할 수 있는 육신의 강도, 남에 의해서 네가 잘 산다 못 산다라는 걸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이 순간순간에 육신의 힘의 의지를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짐 깨는 정신은 그렇게 묻고는 야, 이 정도가 무겁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더 실을게. 그러면 누구한테 칭찬받겠죠. 아, 내가 동생 잘 돌보는 거, 그래, 부모가 잘 돌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게 잘 돌보는 행위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내 스스로의 힘에 의지, 내가 지금 이걸 했을 때 내가 지금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이 행동을 하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모든 신경세포를 여기에 지금 쏟고 있지, 바로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지금 내 스스로의 육신을 잘하고 있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내 신체는 뒷전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뭐가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겁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더 짐을 실을게, 이거죠. 이게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이 가득 실리기를 바란다. 이게 낙타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죠. 짐 깨나 지는 정신, 이게 낙타의 정신인 겁니다. 남의 관심, 남의 명령.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고래를 춤추는 것은 칭찬이다. 낙타의 정신인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자 보겠습니다. 42쪽 제일 마지막 줄. 그러나 이 낙타가 이제 사막으로 달려갈 때, 낙타가 원래 있던 곳이 사막이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온 짐을 다 짊어지고 돌아다녀 봤는데 더 이상 질 게 없어요. 질 만큼 다 져봤어요. 그러면 이제 소극적 허무주의가 오겠죠. 근데 허무 자체랑 이제 대결하는 그 사자의 단계. 그러나 외롭기 짝이 없는 저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낙타는 사자로 변한다. 사자가 된 낙타는 이제 자유를 쟁취한다. 자, 여기서 쟁취가 핵심인 겁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두 줄 밑에 내려가면 사자는 여기서 그가 섬겨온 마지막 주인을 찾아 떠난다. 한 줄 밑에 그가 믿어온 마지막 신에게 대적하려 하며 그 신을 대항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려 하고, 바로 그 대적하는 대상이 용인 거죠. 그 니체는 왜 마지막 신을 용이라고 잡았을까요? 용은 현실에 있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왕, 용, 뭐 특별한 가치, 뭐 행복, 이런 걸로 더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뭔가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인간이 가장 최고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신이라고 말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이, 그러니까 이런 신이, 아니면 종교적 인습이, 아니면 뭐 여자는 이래야 된다, 뭐 남자는 권투를 배워야지 라는 그런 기타 등등이 두 줄 밑에 너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문구로 다 환원이 되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뒤에 읽어보시면 you should라고 되어 있겠죠. 조동사 you should. 너는 해야 된다. you ought to. 해야 된다. 근데 사자는 거기에 맞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I will. 나는 하고자 한다. I will. 하고자 한다. 그런데 거기서 한 19번째 줄 정도 쭉 내려가면 용한테는 내 앞에서 네가 내 말을 거역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러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자가 용을 이기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이제서야 이제 I will이 가능한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야 될 게 43쪽 밑에서 6번째 줄. 자, 사자가 왜 I 단계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사자가 자유는 쟁취했지만 새로운 가치 창조는 하지 못해요. 새로운 가치 창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단계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stinking paw off me, you damn dirty ape!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입니다. 자, 이 시저가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처음 인간의 말을 하는 그 단어가, 다른 동물들은 인간의 말을 결코 할 수 없는데 시저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사자라고 치면 사자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것. 그러니까 사자는 부정을 상징합니다. 부정. 아주 강력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부정만으로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의 단계가 되지 못합니다. 자, 새로운 가치 창조, 사자라도 아직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 왜? 사자는 부정의 끝판왕이니까.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해 자유는 반드시 쟁취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망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부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면 이제 I의 단계입니다. 44쪽.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는 마지막 대목인데, 한 10번째 줄.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아까 순진무구를 보셨죠? 그 다음에 망각이요. 여러분, 빌리 엘리어트가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냐라고 심사위원들이 말했을 때, 심사위원은 아폴론적으로 물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대충 JYP가 잘 친다고 칩시다. JYP가 심사도 잘한다고 치면 JYP가 어떤 애를 성적을 제일 좋게 볼까요? 아폴론적으로 추는 애들, 딱 공식에 맞게 그 공식을, 춤이라는 것은 어쨌든 모델과 표본은 있지만 여러분, 각 신체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고 팔 길이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춤의 원본을 자기화 시켜야 되겠죠. 자기화. 그러니까 나의 신체, 나의 힘에 의지에 가장 최적화로 내 몸에 완전히 흡수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춤을 출 때 내가 조금 있다가 이 동작을 해야지라는 그 뇌세포의 신호가 빠를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짓는 그 팔동작의 그 순간이 빠를까요? 분명히 제가 추지 못하지만 분명히 한 사람의 머릿속에 내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너는 여기까지 뽑아라, 내가 여기까지 연습을 했지라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춤을 추지 못합니다.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춤을 잘 추는 그런 댄서들은, 빌리 엘리어트 같은 댄서들은 그런 것들에 내 머릿속에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연습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순간의 공간과 마치 새가 허공 위에 나는 것처럼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망각이라니까요. 아까 빌리 엘리어트도 사라집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서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But once I get going, then I like forget everything. Sort of disappear. Sort of disappear. 여태까지 여러분 연습한 대로 춘다가 아닌 거예요. 연습했을 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동작은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새로운 시작이고 아까 봤던 그 아이들처럼 놀이인 거죠. 이건 놀이. 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 여기서 스스로 힘에 돌아간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줄 밑에 가면 사자는 부정의 끝판왕이지만 아이는 거룩한 긍정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폴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낙타 단계지. 그 다음엔 사자로 가겠지. 그 다음엔 아이가 되겠지. 딱딱 지금 이미 제가 말하면서 뭐가 설정이 돼 있어요. 구획과 단계가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낙타인지 사자인지 아이인지 이 순간에 여러분 동시에 그 상태가 여러분 정신에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멸 동시에 이루어져 있고 그 부분이 딱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의 신체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것을 읽고 보되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력과 최대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육신이 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이 그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뻔한 말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빌드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랑 이렇게 말하고 들었을 때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육신은 달라져 있는 상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초인이다, 아이 단계다라는 것을 이미 주변에 누구도 보고 저 사람이 초인이고 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대상화되어 있고 아폴론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활동지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을 한번 되짚어봐라 라고